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심화이론 제2강입니다. 자, 교재로는요, 거기 법률의 목적 부분이라서요. 자, 2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의 보면 이제 큰 2번에 법률의 목적은 여기 적어진 것처럼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률행위는 유효라고요. 반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효력 요건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 이제 보면 확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확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전 시간에도 100번지 부동산 3억 원 이렇게 확정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판례 중에 국제상사 주식 양도 사례 있죠. 그죠? 네, 국제상사 주식 양도 사례인데 이게 뭐였냐면 국제상사가 지금도 이 프로스펙스 만들던 회사거든요. 지금 한일합섬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예전에는 국제그룹 계열사였습니다. 그런데 50 때 이 그 국제그룹이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요. 그룹이 이제 공중분해되면서 찢어지죠. 그래서 한일합섬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그 판례를 읽어보면 밤중에 재무부 장관이 그 양정모 회장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존말할 때 넘겨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이 주식을 양도하는데 매매 대금이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매매 대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총 주식수에 곱하기 주당 얼마 이게 나와야죠. 그래야 매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밤중에 총 주식수를 알 길이 없죠. 그죠? 네,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론식에 넘긴 때 나중에 그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주화되고 나니까 양정모 회장이 찾고 싶었겠죠. 찾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 매매 대금이 확정돼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다. 이거 주장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왜냐? 우리 판례는 확정이라는 것은 꼭 계약 체결 시에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사후에라도 확정되면 되는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잖아요. 주당 1원. 이래서 그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랬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8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이게 국제상사 주식 양도 사례인데 매매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랬죠. 그죠?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이랬던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보면 목적의 가능 나오죠. 가능 나오는데 이것은 자 기본 강의 들 때도 제가 허수아비 그림 해가지고 설명드렸던 거였는데 자 한번 봐보죠. 이 허수아비 그림은 계약법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구도만 한번 짜보면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성립시 언제 성립하죠? 청약과 승낙으로. 그런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목적물이 불타 없어졌다. 그런데 이 목적물이 언제 불타 없어졌느냐 이거죠. 그죠? 계약 전이냐 후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전부 불타 없어졌느냐 창고만 불타 없어졌느냐 누구 잘못으로 불타 없어졌느냐에 따라서 민법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결하라고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 분류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건데 자, 첫 번째 계약 성립하고 나서 했어요. 계약을 성립했는데 그 전에 불타 없어졌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고요. 계약 성립 후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어요. 그 후에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후발적 불능 그렇습니다.
후발적 불능.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시적 불능도요. 전부 다 불타 없어진 경우가 있고 전부 불능. 그 다음에 일부만 불타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유상계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부 멸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후발적 불능도요. 매도인,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매도인 말이에요. 매도인, 채무자의 기책사유, 잘못이 있다. 고의가실이 있다.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 채무자도 어떻게 나눈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부동산을 3억 원 그랬죠? 3억 원 이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목적물을 급부 의무라고 그러고요. 이 대가를 반대급부 의무 그래요. 반대급부 의무. 반대급부 의무 혹은 대가 의무라고도 합니다. 대가 의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급부 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누가 채무자예요? 매도인 A가 채무자죠. B가 채권자고. 반대급부 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B가 채무자고 A가 채권자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불능이란 말이에요. 불능이죠. 근데 돈은 불능이 없어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지체만 있지 불능이란 게 없다고. 왜? 우리나라에 돈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능은 없어요. 근데 목적물은 어떻습니까? 목적물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이행 지체도 있고 불타 없어졌다. 불능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불능을 공부하니까 뭘 기준으로 놓고 봐요? 급부 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죠. 그러면 채무자가 누가 되겠어요? 채무자가 A 매도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눠 본 거죠. 그죠? 나눠 봤는데 이때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할 때부터 목적물이 없잖아요. 효력이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다만 전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미친놈 매도인은 모르는 매수인에게 실례익 배상해야 된다. 이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그래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영어만 알아두세요. 체결상 과실책임. 그리고 이거 몰라도요. 나중에 계약법 가가지고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멸식 100평 매매 계약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90평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계약 전부터 10평이 부족했죠? 그러나 이때는 90평이라도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유효라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유효. 다만 10평 값은 빼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진다. 그러죠. 그죠? 대금 감액 청구하면 매도인이 담보 책임 진다. 그래요. 그래서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담보 책임이죠. 무효면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도 뭐겠어요? 이행 지체의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 불능이죠. 그죠? 이행 불능 책임. 이행 불능이에요. 책임을 진다. 그러면 상대방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으면 이건 누가 피보느냐 뭐였어요?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러죠. 그죠?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계약법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확정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무효 그러죠. 그러면 어느 부분 말하냐면 이거 말한다. 이거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무효예요. 자, 원시적 전부불능이면 무효다. 이거 말하는 거죠. 반대로 후발적 불능은요. 이거 유효입니다. 왜요? 계약할 때부터 목적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시험 잘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허수아비 그림 공부를 하시는데 자세한 것은 계약법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능하다, 무효다는 이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법과 사회적 타당성 나오죠. 그죠? 네,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그 부분은 여기 양이 많아서 여기를 좀 지워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적법 사회적 타당성인데 자, 봐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체계가 아주 중요해요. 체계가 중요한데 법에 위반하면 법규에 위반하면 뭐예요? 계약은 무효다 그랬죠? 무효다. 그런데 법규라는 것은 강행법규가 있고 강행 규정이라고도 그래요. 의무법규가 있어요. 의무법규. 자,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예요.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의무법규. 이게 뭐냐면 강행법규라는 것은 특약이 먹혀요, 안 먹혀요? 특약이 안 먹혀요. 꼭 법대로 가야 되는 경우고 의무법규라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 법과 달리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먹히는 거죠. 그죠? 먹히는 건데 물권법은요. 물권 법정주의라 딱 법대로 가야 돼요. 강행법규 원칙 그러죠. 예외적으로 의무법규가 있다, 특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죠. 계약 자유의 원칙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규에 위반한 무효다.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자, 강행규정을 말합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사회적 타당성인데 103조에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선량 분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에는 무효다. 즉 개별 법에서 금지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들이 있죠. 이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103조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혹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이건 뭐예요? 무효 그러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103조에는 104조가 포함돼서 104조 이게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갑니다. 무효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보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 0.9%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 공인중개사하고요. 3% 약정을 해버렸다. 초과 보수 약정을 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처벌받잖아요. 처벌받죠. 그죠? 처벌받죠? 처벌받는데 이때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초과된 부분은 무효다 그렇습니다. 원래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처럼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무효니까 초과된 부분은 줄 필요가 없죠. 3% 약정에서도 0.9%만 주면 되죠. 그런데 3%를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다 줬을 때 그러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초과된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네. 그랬더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알아두세요. 비공인중개사는 자 0.9% 초과된 부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수에 대해서 물론 이때 중개보수 약정을 하지 않고요. 도급계약을 해버리면 뭐 3%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중개보수 약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거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다 그래요. 왜요? 나중에 법을 3%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는 아니라고요? 준거 자체가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수많은 이렇게 금지하는 개별 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갑이요. 을하고요. 을하고 첩으로 살아주면 아파트를 한 채 줄게 이런 증여계약을 했다고요. 이것을 금지하는 해당 법이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것을 뭘로 봐버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럼 무효면요.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행했을 때 문제죠. 그죠? 이행했다 그랬을 때 첩으로 안 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첩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지 마라고 그랬는데 줬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못 한다. 즉 반환 청구한다고 소송 제기하면 국가에서 안 받아줘 버립니다. 법원에서 안 받아줘 버려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첩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하고 103조, 104조는요. 무효인 것은 똑같죠. 근데 구별의 실익이 뭐예요?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기왕에 이행했을 때 문제라고요. 여기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김 할아버지 사례. 이 김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였냐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경험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을이 폭리자죠. 폭리자인데 이 할아버지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악이라고 그러죠. 알면서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어요. 이용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부동산 아무 소용없는 건데 제가 1억 원에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봤더니 10억짜리였는데 1억에 산 거예요. 10억짜리를 1억에 산 거였어요.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죠. 그죠? 이 현저한 불균형은 우리 판례 읽어보면 한 3배가 초과되죠. 그러면 이렇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행해버렸을 때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폭리자 을은 김 할아버지한테 1억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요?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 못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는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돼버리죠? 김 할아버지는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자을 개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개털. 실제 사례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게 병에게 넘어갔죠. 그죠? 병에게 넘어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병에 부동산 넘어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유권리자 처분행위는 유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도를 먼저 짜는 거예요. 구도를 짜는 건데 이때 103조에는 104조만 포함돼요. 104조만 포함되지 107, 108, 109, 110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비준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아니다 그래요. 또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명의시탁은 무효다 그러거든요. 명의시탁 무효는 무효지만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뭐 소유권 이전하거나 근저당 설정해서 깡통 만들어놨죠. 무효냐? 그럼 무효예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냐? 그러면 아니요 그래야 돼요. 여기 110조 사기 강박 그랬죠. 강박은 취소 사유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아니라고요. 명의시탁도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구도를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짠 다음에 그 다음에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강행법규라는 것은 효력 규정도 있고 단속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최근 판례는 뭐 단속 규정에 해당하지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하기도 했었던데 뭐 실익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어떻게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효력 규정일 때는 법적 효력이 무효인데 단속 규정일 때는 법적 효력이 유효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예 그러죠. 그러면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요. 중간 생략 등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물권법 가가지고 공부할 건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되면 등기가 갑, 을, 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쏙 빠지고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돼 버린 것을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간 생략 등기에서 자 을은 처벌받습니다. 처벌 받아요. 처벌 받는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효 그래요. 유효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처벌 규정이 무슨 규정에 불과하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초과 중개보수 약정을 한 비공인중개사 처벌받는다고 그랬죠. 처벌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처벌 규정은 무슨 규정이냐? 이때는 효력 규정이 됩니다. 왜요? 초과 부분은 무효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또 구분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조 있죠. 그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를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줬죠. 근데 내가 변제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것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강제집행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막내 동생하고 둘이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 매매가 뭐가 돼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제가 여러분한테 변제를 했어요. 변제하고 이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내 동생한테요. 야, 다시 이제 문제 없으니까 돌려다오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103조 아니라고 그랬죠? 103조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면 준거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런데 108조는 103조가 아니니까 준거 자체가 무효는 무효더라도 준거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막내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 그냥 내 앞으로 등기돼 있는 거 그냥 돈을 줄 테니까 그대로 놔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것을 사후에 인정한 거. 인정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추인 그렇습니다. 추인 그래요. 추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추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통정 허위 표시했을 때로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이게 무효행위 추인의 문제입니다. 추인의 문제인데 봐보세요. 자, 강행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 있잖아요. 103조, 104조 이건 어쩌냐면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3% 계약했죠? 추인해봤자 또 3%면 강행법규 위반이잖아요. 첩계약, 추인해봤자 또 첩계약이란 말이에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그죠? 그래서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죠, 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해봤자 또 어때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7조, 108조 같은 것은 있죠. 이것은 추인할 수 있다고요. 107조, 108조 이런 것들이죠. 그죠? 108조, 무효 가등기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죠. 그죠? 추인하면 뭐가 있냐면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죄송합니다. 소급표가 없어서 뭘로 봐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추인에 소구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용어는 여기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 여기서 한번 설명드렸죠. 유동적 무효. 여기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이 유동적 무효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무무토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무토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무무토. 자, 무가 뭐냐면, 우리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무권대리. 무권대리.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추인하죠. 그죠? 추인하면 계약치로 소급해서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를 했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를 했잖아요. 처분행위 무효를 했는데 이거 추인하잖아요. 추인하면 계약치로 소급해서 유효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 이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은 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 있죠?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 이거에 대해서 자, 유동적 무효에서 법률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건데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해 주시냐면 강행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는 뭐예요?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그러죠.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근데 추인에 소급표를 주기 위한 것이 뭐다? 무무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가운데로 집어넣는다. 소급표 없다. 이렇게. 물론 계약자유 원칙상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표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한 재작년에 문제였죠. 무효가등기는 자, 이 경우 추인하며 소급표 있는 것으로 지문이 나와서 틀린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도 다루는 문제기는 한데 그때 뭐 소급표 있니 없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를 백날 쳐봤자 시험장 가서 내 것 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내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정리된 것을 여러분이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박기 사례가 하나 있는데 A 재건축 조합이 있었어요. 재건축 조합이 있었는데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B가 여기 알박기를 해요. 알박기. 알박기라는 것은 끝까지 안 판다 이러면 알박기가 아니죠. 알박기는 뭐예요? 팔기는 파는데 뭐 10배죠 이런 게 알박기잖아요. 그래서 10배죠. 그래가지고 토지를 자 1억인데 1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땡 잡았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A조합으로서는요. 이 궁박 상태에 있는 거죠. 이 궁박이라는 것은 정신적 궁박도 되고 경제적 궁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죠. 이 토지가 없으면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B가 어때요? 이 A조합의 궁박 상태를 알면서죠. 알면서 이용할 의사가 있었죠. 그래서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라고요.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B는 뭐예요? 토지 준 거 자체가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죠.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근데 A조합은 피해자니까 뭐예요? 10억 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결론이 어떻게 돼요? A조합은 땅도 갖고 돈도 갖고 그죠? 김 할아버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한 것처럼 A조합이 땅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자 을 개털 되는 것처럼 B도 개털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맞는데 다만 이 사례에서 우리 판례는
B가 완전 개털을 만들지 않고요. 1억 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건데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폭리자 을은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나쁜 놈, 개털. 여기에서 알박기한 B는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이란 말이에요. 왜요? 보통 사람들, 보통 알바기에서라도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론 구석을 어떻게 해줬냐면, 우리 판례가 10억 계약을 한 것이 이게 무효잖아요. 무효죠. 그죠? 무효죠? 그런데 1억 계약을 했더라면 이거 유효잖아요. 유효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자, B가 10억 계약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1억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정적 의사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1억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10억 계약 무효를 유효인 1억 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줘 버린다고요. 물론 무효로 전환 못해요. 무효를 유효로 전환해 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효행위의 전환 그래요. 이 무효행위 전환은 원래가 친족상속법에서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자 입양을 하는데 이걸 감추고 출생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밝혀져 버렸어요. 그럼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겠죠? 그런다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 인연이 끊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출생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입양신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입양신고가 된 적이 없죠. 하지만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전환을 시켜줘 버려요. 그래서 부자지간이 안 끊어지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것을 자 재산법에서 가져온 거죠. 무효행위 전환.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04조에서 나온 거죠. 104조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나온 거라고.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래서 어쩌자면 103조는 어때요? 추인 안 되죠? 전환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4조는 추인 안 되는데 뭐는데요? 무효행위 전환은 되더라. 가정적 의사. 자 이렇게 먼저 체계를 먼저 익히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막 유형화 시켜놨다고 유형화 시켜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얘가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청탁이건 부정한 청탁이건 똑같은데요. 정당한 청탁이라도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러는데 대표적인 애가 여러분이 나의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송할 때 증인을 좀 서달라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증인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목격자인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줄게 증인을 서줘 이럴 거죠. 그럼 증인 서달라는 것은 정당한 청탁인데 대가 100만 원이 결부돼 있죠. 대가가 결부됐다 그러면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령 증인을 섰다 하더라도 나는 1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증인 쓰니까 대가로 100만 원을 줘버렸죠. 준 거 자체는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때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서도 5만 원의 유효라고 그랬어요. 여비, 식비, 교통비, 식비 5만 원 유효인데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 95만 원은 무효다 그랬어요. 또 부정한 청탁일 때도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을 살해하면 대가로 3천만 원 줄게 그랬죠. 대가가 결부됐죠. 이거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즉 조건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기도 하지만 대가가 결부돼서도 무효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청탁. 자, 그 다음에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러죠. 뭐 첩계약 같은 거 이런 거 무효 그러죠.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한다 이런 것들.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 혹은 부부가 돼요. 우리는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도장 찍어봤자 이거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래요. 자 이런 것들. 또 뭐 하나 남은 재산을 뭐 파는 행위, 뭐 밥숟가락 파는 행위 이런 것들 전부 무효라고 해버려요. 또
사행행위 있죠. 그죠? 도박채무. 여러분 도박채무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 법적으로 봐보세요. 제가 도박하려고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할 때 이 도박하려고 이것을 동기라고 그럽니다. 동기인데 이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길이 없죠. 표시가 돼야만이 상대방의 동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박하려고 해도요. 그냥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동기가 표시가 안 돼 있죠. 1,000만 원만 빌려줘. 청약이죠. 언제 필요한데 일주일 후에 필요해. 좋아 내가 빌려줄게 그랬죠. 빌려줄게. 그러면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약은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니까 나중에 여러분 뭐예요? 1,000만 원 빌려주고 나면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도박하게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때요? 동기가 표시가 됐죠. 동기가 표시가 됐죠. 근데 이 동기가 불법이잖아요. 동기가 불법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설령 좋아 1,000만 원 빌려줄게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예요. 무효면 여러분 계약 내용에 따라 1,000만 원 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빌려줘 버렸어요. 이행을 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 여러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도박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큰 구도를 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되는 건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이 구도를 모르고 이것만 막 공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케이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단순함기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보시면 궁박하고 강박은 다릅니다. 궁박하고 강박은 달라요. 이거 협박한 거 말하잖아요. 협박한 거. 그런데 궁박이란 것은 급격한 공궁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뭐라고 표현 드리냐면 후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후달린다 혹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후달린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궁박입니다. 경솔은 말 그대로 이제 경솔한 행위 그걸 말을 하고요. 무경험은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잠수한다. 잠수사가 아니면 전부 무경험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무경험이 돼버리겠죠.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경험이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뭐 20년 동안 가정주부만 했다. 그러면 무경험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셋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상대방, 폭리자는 이를 알면서 이용할 의사가 있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법에가 추정 규정이 있잖아요.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권리자로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될 때는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두 번째는 추정 규정이 있으면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추정 규정이 없죠. 그러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김 할아버지죠? 김 할아버지 쪽에서 이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김 할아버지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어요. 대리인. 예를 들어서 갑의 대리인 A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대리인. 나중에 대리에서 공부하게 돼요. 대리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리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하게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의사결정 뭐 얼마에 팔지 계약을 할지 말지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만약에 의사결정권이 없어버리면 대리라고 안 하고 심부름권 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리로 법률행위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뭔가를 알았냐 몰랐냐, 선의 악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대리인 기준으로 봅니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유일하게 이 궁박 있죠. 그죠? 궁박만큼은 어쩌냐면 본인 기준입니다. 이게 본인 기준이에요. 궁박만 여기다 적을게요. 본인 기준 그러거든요. 궁박만 본인 기준이에요. 경솔, 무경험이 있느냐 전부 대리인 기준인데 궁박만 본인 기준 그래요. 그래서 민법 통틀어서 본인 기준인 것은 궁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이 자리에서 암기합니다. 자, 예전 전두환 대통령이 TV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본인 29만 원밖에 없다. 경제적 궁박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궁박 아셨죠? 본인은 궁박 이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대리인 기준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여러분이 먼저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강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3강 강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